예. 제가 질의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예. 질의 순서가, 죄송합니다만, 다시 또 간사사의 협의가 네. 저한테 지금 왔는데요. 순서가 홍일표 의원님으로 수정이 됐네요. 예. 예. 자,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수고했습니까? 준비할 게 있었나요? 예. 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하는 부패 지수, 우리나라가 몇 위쯤 되는지 알고 계시죠? 부패 인식 지수. 174개국 중 43위, 이렇게 발표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7위고, 홍콩은 17위입니다. 싱가포르에는 부패 행위 조사국이라는 독립된 반부패 기구가 있고, 홍콩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불리죠? 반부패 기구가. 우리식으로는 염정공서라고 합니다. 예, 염정공서. 예. 이런 이제 독립된 반부패 기구가 활동을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은 이제 부패 청정국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대 대통령 어느 정권 막론하고 정권 말기에 항상 대통령 친인척, 권력형 부패 이런 이제 비리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 아직도 많이 있고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강한 관계로 오늘 이렇게 특별감찰관이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마련됐는데,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물론 이제 부패 전반을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이 국민들에 대한 부패 인식의 지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 부패 행위 조사국이나 염정공서와 같은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구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특별감찰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좀 너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이존 사촌 형부인 윤모 씨가 비위 혐의로 9월 4일 날 구속됐는데, 서면 답변서를 보면 특별감찰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바로 감찰 대상인 행위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3년도인데 아마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아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시 사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찰 대상이 딱 정해져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수석 비서관하고 친인척. 예. 딱 한정되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파악을 신속히 해서 업무에 착수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특별감찰관 사무실이 7월 1일 날 종로구에서 타워 빌딩입니까? 타워 8 빌딩?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소를 했다는데, 그런 개소에 관한 언론 보도가 전혀 없어요. 또 입주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빌딩 내부에 안내판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포털에도, 인터넷에도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로서는 이 특별감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비위를 알거나 이렇게 접해도 이걸 감찰관한테 연락을 하거나 이럴 방법이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다. 이건 큰 문제 아닌가요? 무슨 특별감찰관이 무슨 과거 공산권의 비밀 경찰 조직도 아니고, 물론 이제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도록 감찰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비위 접수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 조금 이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조금 은밀하게 이렇게 좀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듣고 저도 이것을 보면서 신고를 위해서 어떤 적절한 그런 통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 뭐 그런 요새는 대부분이 이제 신고나 이런 것이 인터넷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이제 생전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특별감찰관 제도가 뭐 다른 나라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 여러 것을 참고를 하되 좀 이제 우리에게 맞게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원의 직무감찰 규칙에 보면은 감사원 뭐 신고센터, 명예감사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사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 감찰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데 그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감찰관법 시행령에 보면 감찰 개시를 위한 정보 입수 경로가 국민으로부터 신고 제보, 또 둘째 자체적 입수 정보, 셋째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입수 받는 이런 경위들이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실, 감사원, 검찰, 경찰 이런 반부패 감찰 기구와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수사기관과는 협력관계이자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정보 공유가 잘 될 거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전달받거나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현재까지 민정수석실과 그런 비위 첩보와 관련해서 서로 교류한 바는 없습니다. 없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서 감찰관으로서의 일을 자꾸 찾아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 재료가 없다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것은 직무를 제대로 잘한다고 볼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영건 위원님.